안녕하세요. 두 배 행복함의 김유대입니다. 자, 오늘 제 판사 노트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 뭘 해야 되냐면, 오늘 4단원 할 겁니다. 인사 파트.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걸 일단 뽑는 거죠. 뽑은 다음에 교육 훈련을 시키고, 동기부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통제도 하는 내용인데, 우리 이런 4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인사 파트에서는 네 가지 요소가 나요. 네 가지를 암기를 철저히 하면 인사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틀 하나를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됩니다. 이 틀이 진짜 중요한 틀이거든요. 이거 알면 인사는 그냥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뽑는지부터 먼저 우리 한번 살짝 볼까요? 여러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일단 엽관주의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엽관주의 이제 뽑는 방식, 엽관주의, 실적주의, 적극적 인사인데, 엽관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관직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관직을 사냥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나와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관직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대통령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회 있는 사람들한테 탁탁탁탁탁 관직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관직을 주죠.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잖아요. 다음 선거에서 또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 관료들한테 국민들 목소리 최대한 들어줘. 그래야지 내가 다음에 또 대통령 돼야지 모든 관직을 내가 차지하고 너희들도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역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관주의는 뭐가 좋다? 대응성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각형이죠, 사각형. 처음에 이제 누가 다 뭐 먹었냐면 기본적으로 이 동부 있죠, 동부. 이 동부 쪽에 있는 13개 주가 독립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지금도 아이비리그 다 동부에 있는 거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워싱턴, 제퍼슨 전부 다 이제 보니까 이 동부 쪽 사람들이 다 관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이 나옵니다. 잭슨이 딱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기 남부에 있는 사람들도 관료로 농사 짓던 일자 무식, 그러니까 농사만 짓던 이런 남부 사람들도 관료로 만들어주고, 개척 정신, 금강 캐고 막 이런 사람 서부 사람들도 관료로 만들어주겠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잭슨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좋은 의도예요. 이게 바로 민주성 이런 거 뭐 목소리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역관주의, 관직을 사냥한다.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서 관직을 사냥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응성 좋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지만 점점 부정부패 이렇게 문제 생기고 또 관직을 또 만들어서 주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운동주의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쉽게 이게 시험치고법적으로 못 바뀌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건 입법부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왜냐면 정당에 대한 충성도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에 대한, 입법부에 대한 힘이 굉장히 세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계속 이제 법을 통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881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필드가 총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엽관주의 불만을 품은 사람한테 빵 암살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기창이 한번 촥 열린 거죠. 그때 이제 우리 미국의 상원 의원인 펜들턴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우리도 뭐 김영란법처럼 이것도 펜들턴법이라고 하는 건데 1883년에 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 법의 내용이 뭔데, 일단은 개인의 자격, 능력, 성적을 뽑자. 정당의 충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시험을 뽑자? 여러분, 개인의 자격, 능력, 성적을 뽑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좋아지는 줄 아세요? 똑똑하니까 전문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로 하자라고 했고, 여기는 개인의 자기 능력, 성적으로 뽑자. 그럼 전문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행정이 복잡해졌거든. 이 역관주가 가능했던 이유는 잭슨한테 어떻게 이런 사람들도 다 관료를 만들어? 야, 지금은 바보도 할 수 있는 것만큼 행정은 단순해 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 시명령 이후에 너무 복잡해지니까 똑똑한 사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격, 능력, 성적으로 뽑자라고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문성이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워낙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다 동부 애들만 관직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공직 진출의 공평한 기회. 이 내용이 펜들턴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고 뽑아야 되니까 시험을 주관하는 연방인사기구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연방인사위원회라는 우리 연방인사위원회를 만듭니다. 자, 우리 행정수로부터 독립되고 위원회니까 합의형의 연방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인사혁신은 비독립한독이니까 비교하는 문제 나오겠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치고 뽑자, 결국 이게 실적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1900
79년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딱 한 100년 정도 지났는데 1차, 2차 월ሻ기 때 있으면서 정부 실패가 딱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대통령의 심중을 이해하고 대통령의 의지를 탁탁탁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역관주의적 요소를 꽂아가지고 막 문제를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왜 못 꽂아 넣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주의가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거예요. 너무 경직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이런 것도 봐요. 우리 천재커가 필요한데 막 사이버 전쟁인데 그럼 구급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못 꽂아 넣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 인사, 이제 역관주의와 실적 요소를 섞는 적극적 인사. 적극적 인사가 쉽게 뭐냐면요. 역관주의 더하기 실적주의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실적주의 하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약자들이 공무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주의에 대한 반발로 무슨 관료제? 대표 관료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당제적 요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기 능력 성질이 아니라 전체 인구주가 10,000명 중에 우리 1000명이 장애인이다. 그러면 공무원 1000명 중에 100명은 장애인으로 뽑자. 이분들이 목소리를 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역차별. 이 사람들이 공무원 될 수 있는데 가산점 보니까 못 되는 역차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우리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라고 뽑아줬는데 너무 이제 딴 쪽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옛날에 흑인들 우대해줬거든요. 흑인들 목소리를 내라고 했는데 도리어 백인처럼 더 목소리 내는 역차별과 제사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역관주의, 실적주의, 우리 대표적 관료제, 대표 관료제 요 내용까지 머릿속에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비교하든 얘랑 비교하든 출제가 되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실적주의, 역관주의, 실적주의, 대표 관리제, 적극인사 말고 이제 그 밑에 실적주의 안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요 안에 이제 들어올 때 여기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시험 치고 뽑는다 그럴게요. 시험 치고 뽑을 때 분류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뽑아서 일을 맡길 것인가, 일을 먼저 세팅해놓고 사람을 나중에 뽑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뽑는 방식이죠. 분류 방식인데 사람으로 분류해서 일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물론 이런 직무 중심으로 직위를 다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꽂아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자 한번 보세요. 계급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먼저 분류합니다. 9급 할 수 있는 사람, 7급 할 수 있는 사람, 5급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계급제는 사람을 분류한 다음에 옆으로 일을 쫙 다 시키는 거예요. 좀 더 키울게요. 중요하니까. 자, 계급 방식은 사람을 뽑아서 일을 쭉 시킵니다. 근데 위가 나가면 밑에서 올려요. 그럼 평생 동안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 행정가가 되는 거고 나중에 직업공무원제가 유일하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폐쇄형, 일반 행정가, 직업공무원제.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돼요. 요게 무슨 방식이냐면 영국 방식인 거예요. 영국 방식. 우리나라 이걸 따라가요. 일반적으로. 미국은 이 직위들을 먼저 분류를 다 합니다. 이거 어떤 종류의 일이며 어떤 난이도가 있다, 이거 싹 다 분류한 다음에 여기 가장 적합한 사람을 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중심으로 직위를 분류한 다음에 밖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탁 꽂아 넣는다. 개방형 전문행정가. 그럼 이 사람 평생 요 일만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능력 없으면 잘라버리죠. 실적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계급제하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어떻게 주냐면 생활급이나 아니면 연공급으로 줘요. 연공급으로. 반면에 직위분류제는 무슨 급으로 준다? 직무급으로 줍니다. 직무급. 어느 게 더 형평성 있을까요? 이게 직무급이 더 형평성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방식이구나. 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오케이. 요게 영국 중심이구나. 요거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되고요. 요거 반드시 넣어두셔야 돼요. 반드시. 요거 반드시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거. 계급제, 폐쇄형, 일반행정가, 직업공무원제. 직위분류제, 개방형, 전문행정가, 조림 및 실적주의.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된다. 출제, 그러니까 비교를 뭐라고 하냐면 역관, 실적 이렇게 비교하거나 계급과 직위분류제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내거나 폐쇄형, 개방형 내거나 일반행정가, 전문행정가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누구랑 비교 대조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직위분류제에 대한 내용을 묻는다. 그러면 반대되는 선지로 계급제를 만들어요. 폐쇄형을 낸다, 개방형 내고 일반행정가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요 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중에는 우리 개방형 직위가 있고 그 다음에 공모 직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됐나요? 이게 이제 이론상 분류 방식이고 우리 실적범상 시험을 치느냐, 정년 보장되느냐, 그런 공부를 경력직이다. 아니야, 시험도 안 치고 정년 보장하는데 특수 경력직이다.
그럼 경력직 중에 일반직과 특정직이다. 특수직 중에 정부직과 별정직. 요거 나뉘는 거 머릿속에 딱 또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류할 수 있는 방법 아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계급제가 쉬울까요? 직위분류제가 쉬울까요? 여러분 계급제가 쉬워요. 직위분류제는 진짜 복잡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직위를 먼저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배워야 됩니다. 직위, 직급, 등급, 직류, 직렬, 직군 이 용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위 몇 개의 직위를 분류할 것인가? 그럼 이거는 어느 직군에 어느 직렬에 어느 직류에 해당된다. 일단 직무 분석을 해가지고 옆으로 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등급 같은 거 책임도 권한도 해가지고 나중에 직급을 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직위 분류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직위가 뭔지, 직급이 뭔지, 등급이 뭔지, 직렬이 뭔지, 직류가 뭔지, 직군이 뭔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저 뒤에 나중에 해놨거든요. 그거 반드시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분석을, 직무 분석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 방법도 중요해요. 이것도 두 번째 암기할 부분. 서열법이냐, 분류법이냐, 요소 비교법이냐, 점수법이냐. 요거 분류하는 거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 두 개를 칼같이 못 외우시면 인사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네요. 칼같이 외우시고 뒷부분에 꼭 저랑 같이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꼭 같이 한번 외워두시면 돼요. 그럼 인사가 쉬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정해봐요. 역관과 실적 비교하든가 실적과 대표 관리제 비교하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분류 방식에 계급제냐 직위분류제냐 폐쇄형이냐 개방형이냐 일방적이냐 전문행정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조건 엮어주시고요. 이렇게 엮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급제, 폐쇄형, 일반행정과 직업공무원제도 직위분류제, 개방형, 정문행정과 좋은 의미의 실적주의 반드시 이렇게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있는 거 외워두시고요. 자, 형평성 여기 그 다음에 대표관리제 같은 경우 형평성이 좋죠? 왜냐하면 할당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적극적 인사의 대표적인 게 고공단인데요. 카타 정부 때 고공단이 들어왔습니다. 이 고위공무원단 한번 보세요. 원래는 행안부 출신은 구급부 대설로 쭉 행안부로만 쫙 올라가야 돼요. 기재부는 기재부만 쫙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계급제를 보고 그런데 이제 1, 3급 실국장급을 탁 틀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1급은 1급짜리만 가야 되는데 3급짜리 올 수 있고 3급도 1급짜리 갈 수 있는 거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행안부 출신도 기재부에서 일할 수 있는 거고 기재부 출신 애들도 행안부 쪽 가서 일할 수 있는 요거를 이제 탁 털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급제가 주로 적용되고 여기서는 직위분류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그 자리에 적합한 놈을 탁 뽑는 거예요. 밖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개방형 보면 게이 개방형 기준은 우리 고위공무원들 한 1,500개 직위가 되거든요. 30%, 20% 그러니까 한 300개 같은 경우는 밖에서 올 수 있게 딱딱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삼성에서도 지원할 수 있어. 반면에 공모직위 같은 경우는 30%인데 이제 한 1,500개 30% 같은 경우는 이건 다른 부처에서 올 수 있어. 딱딱딱 지정. 그다음에 밑에서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위공무원단 제도입니다. 우리 이것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딱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세 번째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이 요건데요. 타당성입니다. 타당성. 신뢰성과 타당성인데 우리 시험을 보잖아요. 기준 타당성은 시험이 나중에 근무 성적의 기준이 되는가? 이게 타당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석을 하셨습니다. 1년 후에 근무 성적이 또 역시 1등인 거예요. 그럼 시험이 기준 타당성이 있구나. 이 내용을 배울 거고요. 내용 타당성은 시험의 내용이 타당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일반적으로 일행을 볼 때 공무원들한테는 체력을 안 봐요. 하지만 경찰관이나 소방관 채용시험에서는 체력을 보거든요. 왜? 그 직무 수행하기 위해서 그 시험 내용이 타당하잖아요. 체력을 보는 게. 그게 이제 내용 타당성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체력이 필요하다. 그중에 지구력 근력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를 잘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우리 지구력 같으면 왕복 오래 달리기랑 오래 달리기 같은 거 보는 거고 근력은 악력 같은 거 보는 거예요. 이걸로 구술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큼 구성을 잘했느냐 요것도 이제 외워야 될 거 세 번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봐봐요. 이래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우리 근무 성적 평가도 해봐야 되겠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4급입니다. 4급 이상과 5급 이하로 나누는 거거든요. 성과 계약, 그 다음에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가. 요거 하는 방법, 요것도 머릿속에 딱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철저히 외워야 될 게 요거 네 번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징계입니다. 파해, 강정, 감견, 뱉어내라고. 파해, 강정, 딱딱한 강정, 감견, 딱딱한 강정 먹었죠? 18경과 승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오빠 해삼 드세요. 파면은 5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못 되는 거예요. 요건 나중에 저랑 같이 한번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내용에서 이제 이건 딱 틀을 잡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거라든가 제한제도 이런 거 보고 요즘에 가장 마지막에는 통제 부분, 법령 부분까지만 정리하시면요. 깔끔하게 인사가 끝납니다. 자,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역관주의, 실적주의, 적극적 인사, 대표거래제. 그 다음에 여기 계급제, 직위분리제, 폐쇄형, 개방형, 일반행정가, 전문행정가, 직업공무제, 실적주의. 요 틀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여기서 무조건 두 문제. 요 파트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틀을 갖고 네 가지 철저히 암기하고 가시면 인사 파트가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틀을 갖고 내용으로 들어가자. 뒤에서 이제 우리 행복함 하나하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일단 틀만 잡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규대랑 두배 행복하면서 또 자세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